탄산 측 입론 1을 맡은 심동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측의 주장은 대한민국에서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플루토늄, 우라늄, 토륨 같은 고에너지 원소의 핵 분열 반응을 유도해서 전력을 확보하는 원자력 발전으로 제한하고 추가적으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신고리 5, 6호기의 완공이 예상되는 2022년 이후에 추가적인 원전 건설로 정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신규 원전 전면 철폐 및 공사 중단 그리고 건설 계획 백지화를 주장하였고 탈원전 로드맵을 수락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 행사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천명하며 신고리 원전 5, 6호기는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계뿐 아니라 여러 학계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문을 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부족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현재 7%인 재생에너지를 30년 동안 20%의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하였지만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의 태양 전지의 효율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한 유니스트의 석상일 교수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효율이 좋은 곳은 태양 전지이지만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원전 12기와 조기 폐기가 결정된 석탄 화력 10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달하는 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국토 대부분이 산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자원 분포도를 보면 풍력 자원이 가장 넉넉한 제주도 인근이라 해도 국해 풍속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7에서 8m/s의 풍력이 나와야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한 풍력 발전 또한 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원전 설치를 중지하였을 때 발생하는 전력 문제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것은 현실성 없고 추가적인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차조사 보겠습니다. 앞에 나가시죠. 아, 네. 네, 교차조사를 하겠습니다. 발제자께서 태양 전지 및 풍력 발전을 통해 원전으로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는 에너지 양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조사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반대 1의 이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대 입론 1을 맡은 김성진입니다. 저는 오늘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는 40년 후 탈원전,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심상정 후보는 2040년까지 원전 폐쇄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추가적인 원전 건설에 대하여 반대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재생에너지를 점차 늘려가고 원전을 사용을 줄여가는 것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큰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에너지 시장의 큰 흐름일까요? 세계 발전 시장은 태양광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비 투자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에서 건설된 발전 설비는 총 680기가와트입니다. 이 중에 풍력과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650기가와트 정도이며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7기가와트에 불과합니다. 발전 설비가 아닌 실제 전기 생산량을 한번 살펴볼까요? 2016년 세계 전기 생산량의 약 25%를 차지한 것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반면에 원전은 약 10.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과 관련된 세계 흐름은 어떨까요? 현재 원전을 한 기라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총 31개국입니다. 이 중에 독일, 벨기에, 대만, 스위스 등이 2022년부터 2030년까지 탈원전을 달성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원전 대국인 프랑스 역시도 현재 75%에 달하는 원전 비중을 50%까지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만간 신재생 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흐름의 변화에 합류하고 또한 그 흐름을 주도해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원전의 밀집성이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작은 땅덩어리에 계속해서 원전을 지어나가다 보니 원전의 밀집성이 너무 높아진 상태입니다. 다양한 수치로 이것은 증명이 가능한데요. 공론화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운영 중인 원전만으로도 국토 면적 대비 원전 개수와 설비 용량이 가장 높습니다. 가령 현재 고리에는 원전 10기가 밀집해 있는데 이것은 약 400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는 30km 반경에 원전 10기가 밀집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계에는 원전 부지가 총 186개가 있는데요. 이 중 6개 이상의 원전이 밀집된 곳은 11곳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원전 부지는 바로 이 11곳 중에 해당되고요. 이상으로 임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체 순서 열겠습니다. 들어오시고요. 탈원전 국가의 모범적인 사례로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을 제시했는데 혹시 맞나요? 탈원전의 모범적인 사례라기보단 탈원전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아직 탈원전을 완성한 것은 아니니까 모범적인 사례라고 하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독일의 경우 현재 신재생 에너지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을 독일의 전기 원가가 대한민국의 4배에 달하고 탈원전 계획 이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전기료가 국민들에게 2배 이상 부담이 됐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밀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원자력 발전소 밀집됐다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좁은 국토 특성상 가장 효율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밀집하게 지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나요? 효율성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전성의 위험이 있다라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원전을 추가적으로 짓지 않으면은 현재 세계 원전 최고 수준인 한국이 무섭게 따라오고 있는 중국과 같은 후발주자에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때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인정하고 계십니까? 세계 시장에서 뭘 경쟁한다는 말씀? 원자력 기술,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 기술을 경쟁하고 싶다면 떨어질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찬성 2의 임론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반대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찬성 측 입론 1에서는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저희 찬성 측 입론 2는 원전의 친환경성, 둘째 원전의 경제성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원전은 친환경적입니다. 2008년 미국 타임지 선정 환경의 영웅으로 선정된 마이클 슐렌버거가 최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냐고요? 현재 원전을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는 환경운동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원전을 폐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을 풍력발전기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기 13,000개를 지어야 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을 태양광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소 2,400만 기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토의 많은 산지, 녹지를 없애야 하는 상황을 야기합니다. 풍력 발전기는 어떨까요?
최근 경상남도에서 풍력 발전기를 짓겠다고 하니까 많은 반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풍력 발전기는 산사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의 측면에서도 원전은 더 친환경적입니다. 원전은 1kW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약 12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이는 태양광의 4분의 1입니다. 세계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토 의정서와 달리 2015년에 유엔에서 합의된 파리 기후 협정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BAU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대부분은 원전보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고 완전한 친환경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교육받아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8%입니다. 2022년 이후 우리나라가 원전을 짓지 않는데 그때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충분히 커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목표에 도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둘째, 원전은 경제적 효과가 큽니다. 중동 국가는 석유의 고갈에 대비하여 원전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원전에는 담수화 시설도 필요하는데 원전과 해수 담수화 시설은 중동 국가에 에너지와 수돗물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개발하고 있는 수소자동차,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 원자력 잠수함,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 기술, 향후 우주 탐사에 쓰일 수 있는 원자력 우주선 모두 다 원전 기술과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된다면 북한 지역에도 원전을 통해 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전은 경제적 이득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차 조사가 있겠습니다. 아까 풍력이랑 태양광으로 대체하면 뭐 1만 2천 개, 2만 9천 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원전을 모두 대체했을 때를 말씀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원전을 한 기도 운영하지 않고 있을 때 네, 말씀하신 거죠. 원전을 한 기도 운영하지 않게 되는 건 몇 년도쯤인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추가적으로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예, 208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재생 에너지 현재 사용 율이 1.8%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혹시 어디서 찾아보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 이제 4.7%라고 해서 예. 아마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경제성 부분에서 이제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하지 않으면 원전을 통한 다른 어떤 산업들에 대한 어떤 기술 응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전에 대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반대 이해 인론입니다. 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핵 폐기물 처리 문제 그리고 지역 사회 문제를 추가로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선 찬성 측 두 번째 발제자께서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핵 폐기물의 위험성 때문에 절대로 핵은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핵 발전 후 생기는 고준위 핵 폐기물은 영구 처분이 불가능한 방사능 덩어리인데요. 이 덩어리가 자연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최소 10만 년입니다. 그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찬성 측의 온실가스 문제, 나중에 반박을 하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온실가스와 핵 폐기물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수치를 환산할 수도 있고 얼마나 배출이 되는지 측정이 가능하지만 핵 폐기물은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0만 년 동안 있을 지각 변동, 인류의 생태계 변화 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방사성 물질이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 미국의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에서는 조사를 했는데요. 원자로 수조에 폐연료봉이 노출되면 반경 800km 내의 사람들이 즉사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지역 경제 악화 및 지역 갈등입니다. 영광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 공간은 원전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지역 주민들은 원전에 의존적인 경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원전 건설 기간 내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건설 위에 오는 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건설이 끝나고 나면 더 심한 지역 경제 악화가 오게 되고 이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 문제도 있는데요. 이 보상 문제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신적인, 금전적인 문제를 가져오지만 이 보상 운동이 끝나고 보상액을 받고 나서도 지역 주민들 간에 이 보상금을 배분하는 문제로 모든 지역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해결 불가능한 핵폐기물 문제를 안고 있고 지역 사회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이 원전의 추가 건설은 반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십니다. 찬성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4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온실가스는 경제적으로 환산이 가능한 문제인데 핵 폐기물은 환산이 불가능한 문제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예, 온실가스는 자연재해인데 핵 폐기물은 인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인재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방사능은 고등 생물이 인간에게 덜 영향을 미치지 그 이하의 생물에게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고 방사능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에는 그 어떤 생물도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변화 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로 원전 핵 폐기물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핵 폐기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도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원전 핵 폐기물 기술을 축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지만 그 기술이 실용화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실용화 단계로 한번 2020년까지 완료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구 공동화 현상과 지역 갈등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원전 공론화위원회 4차 조사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찬성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예, 오히려 부산, 울산, 경남 원전이 밀집된 지역의 주민들이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을 해야 된다는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정현순 씨가 2분 드릴게요.